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수학 강사 조은하입니다. 오늘은 진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객관식은 18문제가 나왔고 서답형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원별로는 다항식의 연산이 3문제, 그리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4문제, 인수분해가 3문제, 그다음에 복수수가 3문제, 2차 방정식이 5문제, 2차 함수가 3문제가 나와서 단원별로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몇 문제 살펴보면서 시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학기 중간고사 4번 문제인데 1차 다항식 4개가 주어지고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엔제파이널 17번에 숫자도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17번 풀었던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x 빼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5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무조건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2개씩 짝을 잘 지어서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전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랑 네 번째를 지어서 전개를 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먼저 전개를 해주면, 일단 첫 번째랑 네 번째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걸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돼서 x제곱 더하기 4x를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를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 빼기 5, a 더하기 3이 되고, 이 식을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원래 식인 x제곱 더하기 4x로 바꿔주면 빼기 15, 그러면 전개가 조금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x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식을 다 전개할 필요 없이 x제곱의 개수만 잘 챙기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16x제곱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이 있게 되고, 그래서 개수는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중간고사 이제 7번 문제인데, 2차식이 하나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4차식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엔제 테스트 1회에서 26번에 보면 x값이 주어지고 4차식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26번에서는 2차식을 내가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중간고사 문제가 조금 더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26번 풀었던 학생들은 7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풀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걸 계산할 때는 x 4승 마이너스 3x 3승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0, 이 4차식을 주어진 2차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그럼 x제곱 x 4승 더하기 x 3승 빼기 x제곱,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x를 쓰게 되고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다시 한번 빼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둘이 빼주면 7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이라는 식을 가지고 이 4차식을 계산하면 최종 답이 7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중간고사 8번 문제인데, 루트 안에 이제 주어진 값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NJ 2강에 보면 40번 문제가 있었는데 굉장히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40번 문제 공부했던 학생들은 8번 문제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를 살펴보면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숫자를 문자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을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a 곱하기 a 더하기 5, a 더하기 6, 그리고 a 더하기 11이 되겠죠. 더하기 225.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4개짜리 전개할 때는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2개씩. 그래서 얘네도 지금 a와 a 더하기 11을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11a가 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걸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11a 더하기 30 더하기 225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1a의 전체 제곱 더하기 30에 a제곱 더하기 11a 그리고 225가 되는데, 지금 225는 15의 제곱이고 30은 15를 2배 하면 되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1a 더하기 15의 완전 제곱식이 되고, 원래 지금 이게 루트 안에 있던 식이니까 제곱하고 루트는 사라져서 최종 a제곱 더하기 11a 더하기 15가 되고, a에다가 1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225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중간고사 12번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제시를 하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 문제는 엔제 테스트 2회에 보면 16번에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6번 또 공부했던 학생들은 12번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풀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의 해가 알파랑 베타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지금 역수인데 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거꾸로 배열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 이 2차 식이 1x제곱 4x 더하기 6이라고 생각을 하면 개수가 거꾸로 배열이 돼서 이제 상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고, 가운데 거는 여전히 그대로 가운데고, 최고 2차의 개수인 1이 상수로 와서 이렇게 개수를 거꾸로 반대로 배치를 하게 되면 해가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최고차항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1이기 때문에 이 식을 6으로 나눠주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6분의 4x 더하기 6분의 1은 0이 돼서 P랑 Q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인데, fx랑 gx의 교점의 x좌표를 제시를 하고 fx 빼기 gx를 hx라고 이제 새로 함수로 세팅을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n제 4강에 보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번에서는 x좌표를 말로 제시를 했고, 38번 같은 경우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통해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38번 공부했던 학생들은 역시 15번도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라고 했으니까 fx하고 gx를 연립을 하게 되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5라는 얘기고, 그래서 fx 빼기 gx를 지금 hx로 새로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hx의 해가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x는 x 더하기 1, x 빼기 5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a라고 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h1은 제 4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h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1, x 빼기 5고, 그러면 hx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고, 이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근데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5기 때문에 대칭축의 방정식은 x절편의 중점이라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x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절편을 가지고 식을 세팅한다든가, 그리고 뭐 대칭축을 구할 때 x절편을 이용해서 구한다든가 중요한 내용이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잘 익혀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서답형 이제 3번 문제인데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n제 5강에 2차식을 주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가 이제 16번에 있었는데 16번에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연습했던 친구들은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풀이를 조금 살펴보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인수분해를 다 했을 때 그 결과에 복소수가 이제 등장을 해도 된다는 거라서 일단 이 식을 4로 묶게 되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분의 11을 가지고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 빼기 4ac니까 1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루트 2i, 다른 하나는 x 빼기 2분의 3 빼기 루트 2i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로 한 거고 우리는 4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4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몇 문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쉬운 난이도 문항들이 출제가 됐어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단원별로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각 단원을 각 단원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단원별로 대표 유형 연습을 완벽하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좀 많이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도 조금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문제 안 실려 있었지만 이 문제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엔제에서 유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백캠 엔제랑 고난이도 변형 교재들 열심히 풀면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해야죠. 선생님들하고 기말 대비 엔제 교재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기말고사 또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